시어머니가 내 침대 위에서 내 베개에 머리를 기대고 평화롭게 낮잠을 자고 있었다. 그 순간 나는 주먹을 쥐고 이를 갈며 속으로 외쳤다. 이건 단순한 실수가 아니야. 이건 침략이야. 그리고 나는 이 침략에 맞서 싸울 거야. 그녀가 우리 집에 들어온 지 겨우 사흘째였다. 남편의 어머니, 그 여자는 항상 나를 무시하는 눈빛으로 바라보았다. 아들아, 이 집은 왜 이렇게 어수선하니? 내 아내가 제대로 청소를 안 하는 모양이구나. 그녀의 말투는 날카로웠고 매번 내 자존심을 찔렀다. 나는 결혼한 지 2년째 서울의 작은 아파트에서 남편과 함께 평범한 삶을 살려고 애쓰고 있었다. 남편은 IT 회사에서 일하는 평범한 샐러리맨, 나는 프리랜서 그래픽 디자이너. 우리는 서로를 사랑했고 아이를 가지려 노력 중이었다. 하지만 시어머니의 등장으로 모든 게 뒤집혔다. 그녀는 남편의 아버지가 돌아가신 후 홀로 사는 게 외롭다며 우리 집으로 이사왔다. 엄마가 좀 도와줄게? 요즘 젊은 애들은 집안일도 제대로 못하잖아. 남편은 순순히 받아들였지만 나는 속으로 불만이 쌓였다. 왜 우리 집으로? 그녀의 집은 대구에 있는데 왜 서울로 올라와서 우리를 괴롭히는 거지? 첫날부터 그녀는 부엌을 장악했다. 내 요리 솜씨를 비판하며 이런 음식으로 내 아들을 먹이냐? 라고 했다. 나는 참았다. 가족이니까 존중해야 하니까. 하지만 침대는 달랐다. 내 침대는 내 성역이었다. 남편과 나만의 공간, 그곳에서 그녀를 발견한 순간 내 인내의 끈이 끊어졌다. 나는 조용히 문을 닫고 거실로 나왔다. 심장이 쿵쾅거렸다. 왜 내 침대일까? 그녀의 방은 따로 있는데. 남편이 출근한 후 나는 그녀를 깨우지 않고 기다렸다. 그녀가 일어나 부엌으로 나오자 나는 차분하게 물었다. 어머님, 왜 제 침대에서 주무셨어요? 그녀는 눈살을 찌푸리며 대답했다. 아, 그게. 내 방 매트리스가 불편해서. 내 침대가 더 부드럽더구나. 그 말에 나는 속으로 웃었다. 불편. 그건 핑계야. 그녀는 나를 시험하는 거야? 내 영역을 침범하며 누가 이 집의 주인인지 보여주려는 거지?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자 나는 그 일을 이야기했다. 여보, 어머님이 내 침대에서 낮잠 주무셨어. 좀 불편해. 남편은 피곤한 얼굴로 말했다. 그냥 한 번이잖아. 엄마가 피곤하신가 봐. 그의 반응에 나는 화가 치밀었다. 왜 항상 어머니 편이야? 나는 내 아내인데. 그 밤, 나는 잠을 이룰 수 없었다. 머릿속에서 그녀의 모습이 떠올랐다. 내 베개에 그녀의 머리카락, 내 이불에 그녀의 냄새. 그것은 단순한 낮잠이 아니었다. 그것은 선언이었다. 이 집은 이제 내 거야. 다음 날 아침, 나는 복수를 계획했다. 그녀가 외출한 틈을 타서 그녀의 방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옷장, 서랍을 뒤졌다. 왜? 증거를 찾기 위해. 그녀가 왜 우리 집에 온 건지 진짜 이유를 알아내기 위해. 그리고 나는 발견했다. 그녀의 가방 속에 숨겨진 편지 한 장. 엄마, 빨리 올라와. 그년이 임신 못하는 거 알아? 내 아들을 위해 새며느리를 찾아야 해. 그것은 내 동생, 남편의 여동생이 보낸 편지였다. 순간 세상이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임신. 나는 아직 아이가 없었지만 노력 중이었다. 그런데 그들은 나를 버리려는 거야? 나는 편지를 쥐고 떨었다. 눈물이 흘렀다. 왜 나를? 내가 뭘 잘못했어? 결혼 전 시어머니는 나를 반대했다. 그 애는 도시에서 자라서 집안일을 모를 거야. 하지만 남편이 밀어붙여 결혼했다. 이제 그녀는 나를 쫓아내려는 건가? 나는 편지를 사진 찍어 저장했다. 그리고 기다렸다. 기회를.
그날 오후 그녀가 돌아왔다. 나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어머님, 점심 드세요. 그녀는 의심 없이 먹었다. 하지만 그 안에 내가 넣은 건 아직 아니야. 나는 아직 그 정도로 나쁜 사람이 아니었다. 대신 나는 대화를 시작했다. 어머님, 왜 저를 싫어하세요? 그녀는 코웃음을 쳤다. 싫어. 그냥 내가 부족해서지. 그 말에 나는 속으로 끓었다. 부족. 내가 부족하지? 저녁에 남편과 이야기했다. 여보, 어머님이 나 쫓아내려 해. 나는 편지 사진을 보여주었다. 남편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이게 진짜야. 그는 믿기지 않는다는 듯 물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밤 우리는 싸웠다. 남편은 어머니를 변호했다. 엄마가 그런 분이 아니야. 하지만 증거 앞에서 그는 입을 다물었다. 나는 울면서 말했다. 나 선택해. 아니면 어머니오. 그는 고민했다. 그리고 말했다. 미안해. 너를 사랑해. 하지만 다음 날 시어머니가 또 내 침대에 누워 있었다. 이번에는 낮잠이 아니었다. 그녀는 내 일기장을 들고 읽고 있었다. 내 사생활을 침범한 거야? 나는 문을 벌컥 열고 소리쳤다. 어머님, 그만하세요. 그녀는 놀라지 않고 웃었다. 내 일기 재미있네. 임신 못한 게 스트레스인가 봐. 그 순간 나는 폭발했다. 손에 쥔 물건을 집어 던졌다. 컵이 그녀의 발치에 떨어져 산산조각 났다. 그 파편이 바닥에 흩어지는 소리가 집 안을 울렸다. 시어머니의 눈에 공포가 스쳤다. 너 미쳤어.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숨을 헐떡이며 대답했다. 미친 건 어머님이에요. 왜 내 인생을 망치려 해요? 남편이 출근한 후였으니 집에는 우리 둘뿐이었다. 그녀는 자리에서 일어나며 말했다. 이 집은 내 아들 거야. 너는 그냥 빌붙은 거지. 그 말에 나는 웃음이 나왔다. 빌붙은. 내가 이 집 대출을 반이나 갚았는데. 나는 프리랜서로 번 돈으로 생활비를 보탰다. 남편의 월급만으로는 서울 생활이 버거웠다. 그런데 그녀는 나를 기생충 취급했다. 나는 그녀를 노려보며 말했다. 편지 봤어요. 동생이 보낸 거. 그녀의 얼굴이 굳었다. 그게. 내가 왜 그걸 봐? 그녀는 당황했다. 나는 속으로 쾌재를 불렀다. 드디어 그녀의 약점을 잡았어. 어머님, 나 임신 못한 건 사실이에요. 하지만 노력 중이에요. 왜 나를 버리려 해요? 그녀는 한숨을 쉬며 말했다. 내 아들이 불행하면 안 돼. 손주가 필요해. 그 대화는 길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과거를 털어놓았다. 나도 젊었을 때 시어머니한테 괴롭힘 당했어. 대구에서 시집살이하며 얼마나 울었는지. 그래서 내 아들은 행복하게 해주고 싶어 하지만 그건 변명이었다. 그녀는 나를 괴롭히며 자신의 아픔을 풀고 있었다. 나는 말했다. 그럼 왜 나한테 똑같이 해요? 나도 사람인데. 그녀는 고개를 저었다. 너는 강해 보이니까? 그날 저녁 남편이 돌아오자 우리는 셋이 앉아 이야기했다. 남편은 중재하려 했지만 분위기는 팽팽했다. 엄마, 왜 그러셨어요? 남편이 물었다. 그녀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아들아, 엄마는 내가 잘 되길 바래. 나는 참을 수 없었다. 잘 되다뇨. 나 없이 남편은 나를 안아주었다. 엄마, 당분간 집으로 돌아가세요. 하지만 그녀는 가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는 병원에 갔다 오더니 임신 테스트기를 가져왔다. 너 해봐. 그녀가 명령했다. 나는 어이가 없었다. 왜요? 그녀는 말했다. 증명해봐. 내가 정상인지. 그 순간
나는 울컥했다. 정상. 내가 비정상인가? 나는 테스트기를 받아들고 화장실로 갔다. 결과는 음성. 예상대로.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역시. 나는 그날 친구에게 전화했다. 언니, 어떻게 해? 시어머니가 날 미워해. 친구는 조언했다. 증거 모아, 이혼 준비해. 하지만 나는 이혼하고 싶지 않았다. 남편을 사랑했다. 대신 나는 계획을 세웠다. 그녀의 비밀을 파헤치기. 그녀의 가방에서 발견한 또 다른 물건 작봉지. 그건 우울증 약이었다. 그녀는 홀로 사는 게 두려워 우리 집으로 온 거야? 나는 그녀를 대면했다. 어머님, 약 드시네요? 외로우신가 봐요. 그녀는 놀라서 말했다. 내가 왜 그걸 알아? 나는 말했다. 이제 이해해요. 하지만 나를 괴롭히는 건 잘못됐어요. 그녀는 울었다. 처음으로 그녀의 약한 모습을 봤다. 미안해. 나도 아팠어. 하지만 화해는 쉽지 않았다. 다음 날 그녀가 또 내 방에 들어왔다. 이번에는 내 옷을 뒤지며. 나는 문밖에서 지켜봤다. 왜? 그녀가 뭘 찾는지 알기 위해. 그리고 그녀는 내 서랍에서 피임약을 발견했다. 이게 뭐야? 그녀가 소리쳤다. 나는 들어가며 말했다. 제 거예요. 아직 아이 가질 준비 안 됐어요. 그녀는 분노했다. 내 아들을 속인 거야? 그 싸움은 격렬했다. 그녀는 남편에게 전화했다. 아들아, 내 아내가 피임약 먹고 있어. 남편은 일찍 돌아왔다. 그의 얼굴은 창백했다. 진짜야.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미안해, 여보. 스트레스 때문에 그는 실망했다. 왜 말 안 했어? 나는 울면서 말했다. 어머님이 날 압박해서. 그 밤, 우리는 별실에서 잤다. 시어머니는 승리한 듯 웃었다. 하지만 나는 포기하지 않았다. 다음 날, 나는 병원에 갔다. 검진 결과, 나는 임신 가능했다. 문제는 스트레스. 나는 남편에게 말했다. 어머님 때문에 그래. 그는 고민했다. 그리고 어머니를 설득했다. 엄마, 집으로 가세요.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 그녀는 화를 냈다. 내가 왜? 이 집은 내 거야. 그녀의 말에 남편이 말했다. 엄마, 아버지 유산은 우리 거예요. 순간, 그녀의 비밀이 드러났다. 그녀는 돈 때문에 온 거였다. 아버지의 유산을 노리고. 나는 충격받았다. 돈. 가족이 아니었어? 그녀는 인정했다. 아들아, 엄마는 가난해. 도와줘. 남편은 말했다. 돈 드릴게요. 하지만 집에서 나가세요. 하지만 그녀는 가지 않았다. 대신 그녀는 나를 협박했다. 내 비밀을 퍼뜨릴 거야. 피임약 먹는 며느리라고. 나는 두려웠다. 한국 사회에서 그런 소문은 치명적이었다. 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했다. 법적으로 대처해. 하지만 나는 가족을 지키고 싶었다. 그날 밤 나는 그녀와 대화했다. 어머님, 왜 그래요? 우리 화해해요.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나도 피곤해. 우리는 이야기를 나눴다. 그녀의 어린 시절, 시집살이, 남편의 죽음. 나는 공감했다. 저도 아파요. 화해의 기미가 보였지만 긴장은 여전했다. 다음 날 시어머니가 내 요리를 칭찬했다. 오늘 김치찌개 맛있네. 나는 놀랐다. 칭찬. 처음이었다. 하지만 속으로는 의심했다. 진심일까? 나는 관찰했다. 그녀가 내 방에 들어가지 않았다. 대신
자신의 방에서 시간을 보냈다. 남편은 안도했다. 다행이야. 엄마가 변하신 것 같아. 하지만 나는 알았다. 변화는 쉽지 않다. 그날 오후, 그녀가 외출했다. 나는 그녀의 방을 뒤졌다. 죄책감이 들었지만 필요했다. 그리고 발견했다. 그녀의 일기장. 며느리가 미워. 하지만 아들을 위해 참아야 해. 그 안에는 그녀의 고통이 적혀 있었다. 외로움, 상실감. 나는 일기장을 읽으며 울었다. 그녀도 나처럼 아팠어. 왜 미워했지? 나는 일기장을 제자리에 놓고 기다렸다. 그녀가 돌아오자 나는 말했다. 어머님, 차 한 잔 드릴까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마주 앉아 이야기했다. 어머님, 저도 시어머니 되기 싫어요. 하지만 이해하려 해요. 그 대화는 깊어졌다. 그녀는 자신의 실수를 인정했다. 미안해. 내가 강해 보여서 부러웠어. 나는 말했다. 저도 약해요. 어머님처럼 우리는 눈물을 흘렸다. 처음으로 연결됐다. 하지만 드라마는 끝나지 않았다. 다음 날 남편의 여동생이 왔다. 오빠, 엄마 왜 여기 계셔? 그녀는 나를 노려봤다. 너 때문에 엄마가 고생하시네. 나는 참았다. 하지만 그녀가 편지를 언급했다. 임신 못하는 거 알아? 남편이 막았다. 그만해. 싸움은 가족 전체로 번졌다. 여동생은 새며느리 찾아야 해 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침묵했다. 남편은 화를 냈다. 너희들 그만해. 내 아내야. 나는 감동받았다. 그는 나를 선택했다. 여동생이 가고 나서 시어머니가 말했다. 미안해. 딸이 잘못했어.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속으로는 상처받았다. 왜 나를? 나는 병원에 다시 갔다. 이번에는 임신 테스트. 양성. 나는 기뻤다. 하지만 말하지 않았다. 아직. 집에 돌아와 나는 발표했다. 임신했어요. 남편은 기뻐했다. 시어머니는 놀랐다. 정말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다. 손주, 나는 말했다. 어머님 덕분이에요. 스트레스 풀렸어요. 하지만 진실은 달랐다. 임신은 우연이었다. 하지만 나는 그녀를 용서했다. 우리는 가족이 됐다. 그녀는 집으로 돌아가지 않았다. 대신 도와주었다. 며느리, 쉬어. 그녀의 말투가 부드러워졌다. 임신 기간 동안 그녀는 나를 돌봤다. 아침밥, 산책. 나는 감사했다. 하지만 과거의 상처는 남았다. 어느 날 그녀가 말했다. 나도 내 나이 때 임신 못해서 고생했어. 그녀의 비밀. 불임 치료를 받았다는 거? 나는 공감했다. 어머님, 고마워요. 우리는 가까워졌다. 남편은 행복했다. 우리 가족 완벽해. 하지만 위기가 왔다. 임신 5개월. 나는 유산 위험이 있었다. 병원에서 쉬라고 했다. 시어머니가 돌봤다. 걱정 마, 아내가 있어. 그녀의 헌신에 나는 울었다. 회복 후 나는 그녀에게 말했다. 어머님, 함께 살아요. 그녀는 감동받았다. 고마워. 아이가 태어났다. 딸, 시어머니는 안고 울었다. 내 손녀 유리는 행복했다. 하지만 과거는 잊히지 않았다. 나는 가끔 그녀의 침범을 떠올렸다. 하지만 이제는 용서했다. 가족은 완벽하지 않다. 하지만 사랑으로 채울 수 있다. 아이가 태어난 후 집안 분위기는 달라졌다. 시어머니는 손녀를 보며 웃었다. 예쁜 애,
우리 공주, 나는 피곤했지만 행복했다. 남편은 출근하며 말했다. 엄마 덕분에 든든해. 하지만 나는 속으로 불안했다. 이 평화가 지속될까? 몇 주 후, 여동생이 다시 왔다. 축하해. 하지만 그녀의 눈빛은 차가웠다. 엄마, 왜 아직 여기 계세요? 시어머니는 말했다. 손주 돌보려고. 여동생은 나를 노려봤다. 언니, 잘 됐네. 운 좋았어. 나는 참았다. 하지만 그녀가 떠난 후 시어머니가 말했다. 딸이 질투하나 봐. 나는 웃었다. 괜찮아요. 하지만 속으로는 화가 났다. 왜 나를 미워해? 아이가 올 때 시어머니가 안아주었다. 그녀의 손길은 부드러웠다. 나는 배웠다. 그녀의 사랑을. 하지만 과거의 편지가 떠올랐다. 나는 물었다. 어머님, 왜 처음에 나 쫓아내려 하셨어요? 그녀는 한숨을 쉬었다. 바보 같았어. 이제 후회해. 우리는 대화를 이어갔다. 그녀의 삶, 나의 삶, 공통점이 많았다. 서울 vs 대구. 하지만 아픔은 비슷했다. 나는 말했다. 어머님, 사랑해요. 그녀는 울었다. 나도. 하지만 드라마는 다시 시작됐다. 남편의 회사에서 해고 위기. 경제가 안 좋아. 그는 스트레스 받았다. 시어머니가 말했다. 내 돈 써. 그녀의 유산. 남편은 거절했다. 엄마 거예요? 나는 도왔다. 프리랜서 일 늘려. 하지만 피곤했다. 아이 돌보는 중에. 시어머니가 도와줬다. 쉬어, 내가 할게. 그녀의 헌신에 감사했다. 어느 날 여동생이 전화했다. 오빠, 엄마 돈 가져와. 나 결혼할 거야. 남편은 고민했다. 시어머니는 말했다. 줘. 하지만 나는 반대했다. 어머님, 안 돼요. 우리도 힘들어요. 싸움. 여동생이 왔다. 언니, 왜 그래? 가족인데. 나는 말했다. 너만 가족 아니야. 시어머니는 중재했다. 그만들. 결국 돈을 나눴다. 하지만 관계는 악화됐다. 여동생은 엄마, 나랑 살아라고 했다. 시어머니는 거절했다. 여기서 손주 볼게. 여동생이 떠난 후 시어머니가 아팠다. 병원. 진단, 암 초기. 충격. 어머님, 왜? 나는 울었다. 그녀는 말했다. 괜찮아. 치료받을게. 우리는 함께 싸웠다. 병원 통원, 약. 남편은 새 일자리 찾았다. 나는 아이 돌보며 일했다. 시어머니는 강했다. 손주 위해 살 거야. 치료 중 그녀가 털어놓았다. 내가 처음 왔을 때 무서웠어. 내 아들을 뺏길까 봐. 나는 안아줬다. 이제 가족이에요. 회복. 그녀는 건강해졌다. 우리는 더 가까워졌다. 아이가 첫걸음할 때 그녀가 안고 웃었다. 할미 여기 있어? 하지만 여동생의 결혼식. 우리는 갔다. 여동생은 사과했다. 미안해, 언니. 나는 용서했다. 가족이니까. 집으로 돌아와. 평화. 나는 생각했다. 침대 침범은 시작이었어. 하지만 끝은 사랑. 시간이 흘렀다. 아이가 3살. 시어머니는 우리와 함께. 그녀는 이제 할머니 역할에 충실했다. 오늘 유치원 데려다 줄게. 나는 일에 집중할 수 있었다. 남편은 승진했다. 삶이 안정됐다. 하지만 과거의 그림자가. 어느 날 시어머니가 옛 편지를 보여줬다. 버릴게. 나는 말했다. 괜찮아요. 추억이에요.
우리는 웃었다. 여동생이 아이를 낳았다. 우리는 방문했다. 조카 예뻐 시어머니는 행복했다. 가족이 커졌다. 하지만 위기. 남편의 사고. 교통사고. 병원. 여보, 나는 울었다. 시어머니가 안아줬다. 괜찮을 거야. 그녀의 위로에 힘을 얻었다. 남편은 회복됐다. 엄마, 고마워. 그는 말했다. 시어머니는 가족이잖아. 그 후, 우리는 더 단단해졌다. 나는 시어머니와 산책하며 이야기했다. 어머님, 처음 침대에서 주무신 이유 뭐예요? 그녀는 웃었다. 피곤해서. 미안. 나는 용서했다. 완전히. 삶은 드라마지만 사랑으로 이긴다. 아이가 5살 우리는 여행 갔다. 제주도. 시어머니가 바다 보며 말했다. 행복해. 나는 고개 끄덕였다. 집으로 돌아와 일상. 하지만 시어머니의 건강이 다시. 제발. 이번엔 늦었다. 어머님, 우리는 울었다. 마지막 날, 그녀가 말했다. 고마워, 며느리. 내가 최고야. 나는 안고 울었다. 사랑해요. 그녀가 떠난 후, 빈자리. 하지만 추억. 아이가 할미 어디 갔어? 물었다. 나는 말했다. 하늘에. 우리는 살아갔다. 강하게. 그녀의 교훈으로. 시어머니가 떠난 지 1년. 집은 조용했다. 하지만 그녀의 흔적 에브리웨어. 아이의 장난감, 그녀가 사준 것, 부엌의 그릇, 그녀가 정리한 것. 나는 가끔 그녀의 방에 앉아 생각했다. 왜 처음엔 미웠을까? 이제는 그리워. 남편은 말했다. 엄마가 내 덕에 행복하셨어. 나는 웃었다. 우리 덕에. 여동생과 화해했다. 그녀가 왔다. 언니, 미안했어. 우리는 이야기했다. 가족의 중요성. 아이가 자랐다. 학교. 엄마, 할미 이야기해줘. 나는 말했다. 할미는 강한 분이셨어. 삶은 계속됐다. 나는 책을 썼다. 우리의 이야기. 드라마, 하지만 희망. 결말은 이렇게. 가족은 싸우지만 사랑으로 이긴다. 침대 위에 침입자는 적이 아니었다. 동반자였다.